안녕하십니까, 맛배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운전에 대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뭐 운전을 업으로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닥 잘 한다고는 자부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우선 그 초보인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초보이신 분들이 그 초보라는 표를 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로에서 그 교통의 흐름에 맞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른 차들은 막 그 차들이 7, 80, 100 이렇게 가는데 그 자기는 한 40, 50 놓으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그 초보일 거라 누가 봐도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대로에서 빨리 달리질 못하나? 우선 물론 두려움이 있어서이겠지만은 시야를 멀리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를 멀리 두어서 앞에 상황을 미리 예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도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커브길은 없는지, 그리고 앞에 뭐 트랙타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봐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실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봐둬서 빨리 교통의 흐름을 읽고, 물론 뒤에 사이드미러로 뒤에 상황까지 봐두는 것이 맞는 거지만은 일단은 앞도 못 보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멀리 봐서 빨리 감지를 하셔야지만이 거기에 흐름에 맞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까운 곳에 특히 좁은 도로에서 옆에 주차된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 쳐다보면서 옆에가 장애물이 있는데도 가까이를 보지 못하고 멀리만 쳐다보고 있는, 그것도 아까 그런 경우와 비슷한 거죠. 빨리 멀리를 봐놓고 앞에 상황을 미리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눈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각 근거리로. 그래서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을 쳐다보면서 차 양쪽 사이드를 봐가면서 거리 측정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이 또한 시야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머릿속이 깜깜할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를 살피거나 멀리 쳐다보거나 이런 여유를 부리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전하실 때 아무리 초보이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항상 시야를 멀리 가까이를 반복해 가면서 운전을 하시면은 그런 초보티가 벗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고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고 중에 거의 한 50%에서 70%를 좌우하는 곳이 그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교차로에서 일단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도 않습니다. 거의 멈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의 속도만 살짝 줄여서 지나치죠. 어떤 분은 속도도 안 줄이고 지나치는 분도 있죠. 일단은 우선 멈춰야 된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멈추기까지 않더라도 최대한 서행을 하면서 좌우를 살펴야 되는데, 좌우 전방까지 살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은 한 번도 좌우 앞에를 한 번도 살필까 말까 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3번 이상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좌우 앞에 좌우 앞에,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서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봐줘야 돼요. 어느 순간 차가 와서 꽝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를 나놓고 이런 말들을 하죠. 안 보였었다고, 분명히 차가 없었다고.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멀리서 차가 올 때 속도를 내고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도 계속 봐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주의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교차로에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방향이 2차선이나 3차선일 경우에 내 진행하는 옆 차선에 차가 정차했을 경우에, 차가 무슨 이유로든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차를 했을 때, 그때는 같이 정차를 까진 아니도 거기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돼요. 옆에 차가 서 있으니까 내 차선은 비어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앞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 차선이든 아니면 옆 사이드 그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차가 시야를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섰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꼭 같이 서행을 하면서 어떤 상황인가를 확인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고요. 이 교차로만 주의하셔도 최소한 50, 70%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태만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커브길에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일단 커브길에서는 커브길이 다다르기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줘야 돼요.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커브를 꺾다 보면은 진행하는 속도에 비례하게 차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꺾으면은 앞으로 나가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커브가 꺾여지질 않습니다. 차가 어문 대로 다른 데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돼요. 미리 커브길이 다다르기 미리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커브길이 거의 곡선이 끝나는 부분쯤 해서 그때 엑셀을 밟아줘야 됩니다. 커브길에서는 또 엑셀을 절대로 밟으면 안 돼요. 물론 브레이크도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도 미리 밟아두었던 가감이 된 상태에서 커브길을 꺾는 것이지, 커브 돌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커브가 돌았다 싶을 때 그때는 엑셀을 밟으면은 차가 또 앞으로 나가려는 그 추진의 힘으로 인해서 차가 약간 커브길에서 쏠렸던 부분이 바로 잡아지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엑셀을 밟아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커브길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초보분들은 커브길에서 속도가 얼만큼 줄여야 커브가 돌아간다는 그런 감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자신만만해서 속도가 내어져 있는 상태로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제 커브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추가적인 팁이라고 할까 하면은 특히 눈길 빗길에 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눈길 빗길은 운전을 못 하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그나마 되도록이면 운전을 안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눈길 빗길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조작 부분인데요. 핸들 급조작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고, 엑셀을 또 급작하게 엑셀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 미끄러운 길에서 예를 들자면은 핸들을 살짝만 틀면은 천천히 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핸들을 팍 트는 순간에 아까 말한 관성의 법칙 그런 형식으로 차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차의 무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탁 순간적으로 틀으면은 차가 이렇게 커브 트는 방향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도 천천히 틀면서 속도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핸들 조작을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 또한 갑자기 밟게 되면은 차가 약간의 미동이 이제 밟는 순간에 차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흔들리는 힘에 의해서 차가 또 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천천히 밟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꼭 브레이크를 처음에는 미숙하신 분들은 겁이 나서 브레이크를 더 꽉 밟는 경우가 있는데, 차가 밀린다 아니면 틀어진다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놔줘야 돼요. 놓게 되면은 차가 다시 반듯하게 밀려서 꺾이던 부분이 다시 반듯하게 잡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밟는 것보다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밟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써먹을 수가 있죠. 차가 돌아간다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빨리 떼었다 밟았다를 여러 차례 하면서 차를 흔들림을 방지를 시켜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엑셀 급조작 같은 경우는 언덕길에서 좀 주의를 해야죠. 빙판이 져 있는 언덕길인데 거기서 차가 밀리고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엑셀을 더 세게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음 위에다가 바퀴가 있는데 바퀴를 굴러가게 하려면은 천천히 굴려야 앞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팍 돌려주면은 빨리 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돌려버리면은 유막 현상이 생겨서 바퀴가 헛돌게 되죠. 미끄러지게 되고. 그래서 빙판길에 언덕길에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차가 윙 하면서 바퀴만 막 헛돌게 하면서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고,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그런 미스를 하는 미숙한 점을 보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천천히, 속도도 최대한 천천히 내면서 그렇게 바퀴를 굴려줘야 빙판길을 올라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안전운전 하시는 분이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도로에 나가보면은 차를 추월을 해가면서 사이사이로 속도를 내가고, 커브길에서도 그냥 괭을 내면서 커브길을 확 돌고, 이거 굉장히 운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왜? 차를 그렇게 추월하고 가고 할 때는 앞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커브길에서는 커브 다음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커브를 있는 속도대로 내면서나 커브를 튼다?
남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운전 잘한다, 뭐 카레이서처럼 보인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는 굉장히 운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고 날 위험이, 커브길에서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커브 그 다음 상황에서 사고 차량이라든지 무슨 장애물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최고 잘하는 운전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운전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라든지 명을 단축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그런 불행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모두가 사고 없이 안전 운행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